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하고 지난달 일단 수익 잠깐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웨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교육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뉴욕 마감부터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축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29%, 1.23%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32%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이날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폭풍에 따른 시설 파손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5.66달러 급등한 114.9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6.12달러 급등한 121.60달러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해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고요. 복구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유가 급등을 부추겼습니다. 백악관은 전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4일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FED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파월 FED 의장이 더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시사한 가운데 다른 FED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0bp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FED가 원래 몇 차례는 50bp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디지털 금융 상품의 혁신은 지지하지만 이로 인한 잠재적 금융 안정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 감소한 연율 77만 2천 채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월 기록한 4.5% 감소보다는 개선됐지만 공급망 차질 우려와 금리 상승 등의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 관련 소비재, 의료 장비 보급, 소매, 통신 서비스, 산업 서비스, 자동차, 기술 장비, 경기 관련 서비스, 복합 산업,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은행 투자 서비스, 음식료 업종 등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에너지, 금속 광업,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승을 했고요. 종목별로는 모더나가 마이너스 4.28% 하락했는데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어른에 비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도비도 마이너스 9.34%가 하락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우려 등에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급등 속에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이 상승을 했고 애플, 테슬라 등이 상승했습니다. 게임스탑은 라이언 코넨 회장이 주식 1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제너럴 밀스는 실적 호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등의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우려 등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시설 복구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의 이면에는 서방 진영을 향한 러시아의 보복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24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전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에너지청 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50만 8천 배럴 감소한 4억 1,339만 9천 배럴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재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감소한 수치입니다.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94만 8천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도 전주 대비 207만 1천 배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5.66달러 상승한 114.9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마감을 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5.53 상승한 3,360.31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마이너스 3% 하락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4.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퀵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ASML,
TSMC, 코보, 랩리서치,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리콘랩스 등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다우존스부터 우선은 차트를 좀 보고 나스닥, S&P 500, 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큰 지지선을 이탈한 가운데 다시 하락세를 하다가 절대로 뭐 이 선 밑으로는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다행히 깨지 않고 좋은 고점을 살짝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선 맞고 그다음에 여기 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자리죠. 이 가격을 아주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어제 긴 장대 음봉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긴 지금 행보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도 조금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악재가 뭐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우리 시장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일단은 뭐, 우선은 지금 올라간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진 거겠죠. 일단 이런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뭐 상방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행보 구간에 아직은 놓여 있고, 어쩌면 조금 더, 하락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달에 FOMC의 결과가 저번 달에 나오고, 이번 달에 나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다. 좀 더 빨리 속도감을 내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나스닥도 기술적으로 큰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락의 그 분위기를 만들고 현재 반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큰 차트, 아주 큰 의미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통차트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지그재그하는 모습으로 행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저도 뭐 개미 입장에서 좀 지수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우리도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구는 둥글죠. 자, 지구는 둥글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중간을 반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가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이렇게 나라 이제 뭐 지구가 뭐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아침 9시에 한국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중국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5시 정도에 유럽장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밤 10시 30분에 미국장이 시작을 하고 이게 아침에 6시 정도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었던 큰 이슈들이 국내 시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이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는 횡보를 합니다. 자, 미국이 상승을 하면 국내 시장은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보합으로 끝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약세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국내는 어떻습니까? 폭락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3월 들어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다. 얼추 미국 시장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의 회복은 미국 시장의 회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S&P 500 차트 좀 보겠습니다. S&P 500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고점을 좀 확실하게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살짝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재,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의 조달이 또 원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제품의 생산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대한 또 차질을 계속 빚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수반이 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데 생산의 차질, 그 다음에 공급의 차질 등등 기타 유가의 상승, 사업하기 상당히 안 좋은, 그 다음에 금리의 인상, 사업하기 계속 안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의 그 소식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꾸 미루지 말고 이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정해진 날짜에 금리 인상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몇 번 나누어서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소식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좀 그 결과가 좀 나와주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현재는 계속 불안한 요소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핵폭탄 얘기도 막 나오고 계속 무서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좀 잠깐 살펴보면요. 테슬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계속 상승하면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은 60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를 세팅하고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하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 개인들은 이거 홀딩하는 능력이 어쩌면은 가격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가도 불안하죠.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떨어져도 당연히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60일선을 좀 기준선으로 삼아가지고 잡아서 시장에 좀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자, 61선을 올라타고 나면, 자, 61선을 올라타고 정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어떤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뚫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자, 물론 주봉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이었었죠.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행보하다가 이렇게 빠지진 않을까 뭐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지지선들, 이게 이평선의 기본이 만약에 60일 이평선이면 60일 거래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200일 거래, 200일선 같으면 20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200일 같으면은 거의 1년치죠. 그 10달치,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10달치 정도의 평균 가격을 200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가격이 그 다음 가격으로 이동을 하려면 어떤 가격을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저점을 자꾸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점. 이 저점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확인을 하시고 어떤 가격을 계속 우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차트를 튀어서 보면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온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가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고점의 가격을 돌파해야지만이 그 다음 가격으로 이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미국 요즘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을 지지를 하는지 아직까지 체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원웨이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다시 조정을 주고 어떤 선을 막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정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손절을 잡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손절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은 손절가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건 고점을 뚫고 올라가다가 저점을 깨버리면 하방으로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 저점을 깨버리면 방향은 하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고점을 못 뚫고 저점을 깨버리면 방향은 하방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또 고점을 못 뚫고 저점을 깨버리죠. 하방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하방으로. 그래서 이런 파동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차트, 이런 데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과 이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선이 쫓아가서 올라가서 만나든 이 봉이 내려와서 만나든 일단은 만납니다.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멀어지려고 하다가 밑으로 또 멀어지고 끊임없이 멀어질 것 같지만 선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선과 봉은 만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61선에 붙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들어갈 때 항상 61선에 붙여서 61선에 최대한 붙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61선 아래에다가 손절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에 후회가 없겠죠. 밑으로 빠지더라도 손절 자리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자리에서 손절을 잡아주기 때문에 매수존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날아가네? 자, 추격 매수합니다. 그럼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됩니까? 20% 여기를 잡습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맞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61선에 가장 가까이 붙여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애플도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을 올라타고 나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61선 올라타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고점을 뚫어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폭은 있다. 자, 61선,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완전히 U자 형태로 방향을 돌린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추세 모양이 이렇죠. 자,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점은 계속 낮추고 있었고 저점도 계속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점을 뚫어줬죠.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맞고 올라갈 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손절을 여기 잡아야 됩니다. 175불에 들어가서 150불에 손절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손절이 너무 깁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고점을 뚫을 때 여기다가 손절을 잡아주고 잡아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종목 한 개만 좀 더 볼게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뭐 똑같은 모습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종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집니다. 자, 아까 전에 파동이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뚫지 않고 상승합니다. 하다가 저점을 뚫었죠. 한번 저점을 뚫어준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뚫어준 전적은 또 한번 뚫지 말하는 법이 없죠. 올라갔습니다. 고점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 모습만 보게 되면 그냥 완전히 통찼습니다.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갇혀져 있는데 저점을 뚫어버립니다.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뚫어버립니다. 하방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시 상승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점을 뚫고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전반적인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죠. 우하향 패턴의 횡보 차트다. 슬금슬금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력하게 하려면 이 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일 뭐 코스피 마감이나 코스닥 마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어제 363.60에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66.40에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다소 반납한 뒤 364선에서 등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6계약, 1050계약수 매수했고 개인은 1043계약수 매도했습니다. 거래량은 전거래일보다 2639계약 증가한 19만 7,565계약을 기록했고 미결제 약정은 전거래일보다 165계약 증가한 25만 4,151계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오늘 갭 하락에서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갭 하락에서 출발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좀 상승해서 출발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전일 미장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국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밑에 뭐 지지선 있고 하니까 오늘은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시장을 예측해 보고요. 일단 오전에는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직 국내 시장은 완벽하게 횡보 구간에서 완벽하게 지금 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뭐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뭐 어제도 40만 명이 넘어섰죠. 저도 며칠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출연을 못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코로나 그 7만 명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많이 약화돼서 이제 뭐 감기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매스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감염자 수는 상당히 많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 그건 아니다. 아니 어떤 질병을 앓을 만큼 알아야지 사망자 수도 나오는 게 집계가 되고 하는데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며칠 지났다고 사망자 수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앓을 만큼 앓고 그러나 또 TV에서는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질병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뭐 사망자 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안전 불감증이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사람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스크 꼭꼭 이제 좀 쓰시고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손을 소독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들 잘 좀 이렇게 지킬 것 좀 지키고 하면서 우리 건강을 우리가 스스로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가 살짝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자, 코스닥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힘이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이게 뭐 기술주들이고 또 무조건 뭐 실적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모여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폭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쨌든 골드선 아래에 포진하고 있고요. 전고점을 뚫어준 거는 상당히 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 출발은 했으나 일봉상 양봉 만들어내면서 살짝 아침에 살짝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로 차트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고요. 어제 그저께죠. 써니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이날 월요일 날 이날 정도에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한 2, 3일 만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위 등락률 지금 등락률 상위 종목들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이 막 치고 올라가죠. 자, 이건 이런 종목들 자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죠. 자, 오리콤. 자, 이거 어제 매수 신호가 떴고 오늘 바로 갭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 진입이 불가합니다. 자, 오늘 갭 상승한 종목들이 꽤 됩니다. 사료 관련주,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가 오늘 또 달립니다. 제가 써니전자 목표가를 5,1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그렇게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종목,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일주일에 2종목만 해도 1년이면은 100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아주 좋은 종목들만,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써니전자 3월 21일 매수를 해가지고 3,700원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5,37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들어갈 종목은 현재 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성정보도 갭 상승. 자, 팜스토리 상승. 자, 인포마크. 자,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SL. 자,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넬파스 이런 것도 안 보고요. 팜스토리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월드. 자,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자, 위로, 자, 요까지는 그래도 먹을 폭이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갭 상승한 부분은 무조건 매우로 내려옵니다. 자, 급하게, 이런 것들은 급하게 여기서 매수 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갭 상승한 부분은 무조건 매우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 갭 상승했죠? 매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골드선 위에서 안착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석유 꽤 올라갔겠죠. 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건 뭐 환기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안 되고요. 요것도 안 되고요. 자,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살짝 갭 상승한 부분 매우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줄 때 들어가면 됩니다. 흥국석유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살짝 내려왔다가 매수가는 한 8,800원 정도 매수가 예상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흥국석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선정할 때. 자, 골드선 아래 나오는 종목들 무조건 다 패스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자, 어떻습니까?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들어가면은 무조건 수익. 무조건 수익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요. 대성에너지 얘도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자, 이런 종목들도 안 되고요. 자, 너무 올라갔죠? 자, 타이거 원유. 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전자. 자, 요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골드선 위를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완벽하게 골드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때 자, 기다렸다가 한번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자꾸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차트 모습,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고 우리는 시장에 뛰어들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 저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저점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종목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자, 골드선을 이제 올라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지칼륨 이런 건 보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거 아름답죠?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봉. 죄송합니다. 장대 양봉 지금 나왔는데요. 자, 선진 같은 경우에 매수가 조금 정해드립니다. 11,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한번 노려볼 만한 가격이다. 자, 지금 이걸 언제 기다립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다리다 보면 자리가 옵니다.
절대로 투자는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 왜 자꾸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나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봉과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골드선이 따라 올라가든, 봉이 내려오든 둘 중에 한 개 할 겁니다. 그러면 맞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때 들어가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목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나은 상태가 아니라서, 자, GSE 같은 종목도, 자, 여기에서 매수 신호 떨어지고, 일정 부분 횡보하다가 우상향하고 다시 급등 이유는 뭐가 나옵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골드선 한번 맞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조금 기다렸다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롯데제가 오늘 갭 상승했죠. 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뛰어들면 안 되고요. 비덴트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시멘트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죠.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손절은 어떻게 잡습니까?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 자, 가격 저가 9,16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도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쌍바닥 종고점 뚫을 때 만에 들어갔다면 수익이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 노라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추고 아까워서 안 알려드리고 대충 알려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싹 다 알려드립니다. 자,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들어가며 손절 전저점 깨기 전에 무조건 매수 수익. 자, 무조건 수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계속 약간 어폐가 있다. 확률이 높답니다. 자,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정고점 뚫어줄 때 매수. 수익. 자, 아주 기본적인 논리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이거 안 배우십니까? 자, 배우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